500만 원에 부동산을 할 수 있다, 없다? 알고 싶어요. 없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은 있어요. 물론 다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민감할 수도 있는데 월세 어느 정도 받는지. 월세가 제가 지금 이제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총 받는 월세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부동산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, 부동산 관심 많죠. 부동산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가 주된 수입으로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시세 차익 이런 건 안 하고 주로 현금 흐름을 위한 이제 월세 받는 것만 하고 있어요. 민감할 수도 있는데 월세 어느 정도 받는지. 월세가 제가 지금 이제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총 받는 월세는 132만 원이고 여기서 세금이나 대출이자 원금 빼면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남아요. 그러면 실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지. 이제 처음으로 얻은 주택은 실투자금이 보증금 빼고 한 7, 800만 원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주택은 조금 좋은 걸 사서 하나당 한 2천만 원 정도, 1,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총 실투자금이 한 4천만 원 초반 정도?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부동산을 산다 하면은 모두 억 단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. 그쵸. 근데 4천만 원만 있어도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댓글에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제 실제 그런 수입 내역서를 다 까긴 했어요.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거를 이용했고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빌라를 샀어요. 그래서 빌라를 좀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내놓고 대출이자 빼고 남는 돈을 제가 가져가는 거죠. 그래서 뭐 싸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. 부동산 강의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부동산 강의 마케팅 광고를 보면 500만 원에 부동산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500만 원에 부동산을 할 수 있다, 없다? 알고 싶어요. 없다라고 하면은 그 광고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가 카피라이팅이 좀 세긴 하죠. 500만 원으로 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친구 부동산 경매를 같이 했던 친구가 300만 원에 이제 부동산을 산 케이스도 있어요.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한 거죠. 그리고 아예 본인의 돈이 안 들어가고 부동산을 얻고 월세를 받는 분도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부동산 경매 이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기엔 조금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의 장점을 이용해서 싸게 사고 대출 받아서 본인의 투자금을 줄여 나가는 거죠. 그래서 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곳은 있어요. 물론 다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, 어느 부동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. 그러면 여러 투자 방법이 있었을 건데 네. 왜 부동산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부동산 제가 일단 26살부터 물리치료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. 근데 이 돈으로 좀 부족했고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주말에는 막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돈은 버는데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돈도 벌지만 시간도 같이 벌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공부를 했어요.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업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을 하면은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 불로소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내 시간을 조금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친구한테 부동산 경매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. 확실히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아예 나중에 돈 모았을 때 이때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쵸. 대부분이죠. 그러면 부동산을 알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. 네네. 그럼 부동산을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이게 제 구독자분들도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.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. 솔직히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제일 어려운데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게 제일 쉬운 정보를 들어야 돼. 일단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와닿지가 않고 유튜브에 치면은 부동산 관련 이제 입문책 추천해 주는 게 많거든요. 그런 걸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링이나 프립이나 클래스 101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부동산 입문자들을 위한 이제 좀 저가형 수업이 많아요. 3만 원, 5만 원에 들을 수 있는 거. 한 두세 시간짜리 들으면은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. 왕초보에서 초보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도 부동산을 잘 모르셨을 때 저의 입문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들으셨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. 맞아요. 제가 아예 부동산 들었을 때 선생님 수업 듣고 또 집 한 채 얻었잖아요. 네네. 선생님도 한 채 얻으셨죠. 네,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그때부터 좀 더 깊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게 그냥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강의를 시작한 게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부동산 강의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.
맞아요. 처음부터 막 비싼 걸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. 저도 처음에 200만 원짜리도 들어보고 근데 막 4, 500만 원짜리도 들어봤는데 이게 거기 교육생들 보면은 그걸 듣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본인이랑 안 맞다고 생각해서.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거 들을 필요가 없고 저가형 거를 하나 들어보고 본인의 성향이랑 맞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 그래도 가성비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쵸? 강의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. 일단은